번 눌렸잖아요. 그럼 투망만 들어줘. 투망, 즉 그물을 던지기 전에 꼭 이것을 내려야만 합니다. 타. 다? 그물 하나, 타다 하나예요. 아, 그물 하나씩. 예. 그물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닻은 그 무게만도 1톤에 육박하는데요. 육중한 쇠뭉치는 그 자체로 사람을 압도합니다. 해저 깊숙이 닻을 내린 다음에는 밧줄과 부표, 그물이 들어갈 차례. 투망은 가장 숨죽이는 시간.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그물에 사람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물속으로 가라앉는 그물. 그간 촉각을 곤두세웠던 선원들은 이제야 잠시 숨을 고릅니다. 한번 저기 있어가지고 이게 Y자로 그물이 이렇게 한 군데로 몰려요. Y자로 돼가지고 맨 끝에 그것만 들어가지고 멸치 잡는 거죠. 그물 다 올리는 게 아니라 맨 끝에만. 네. 이런 방식을 안강망 어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물을 친 다음 물의 흐름에 따라 멸치가 딸려 들어오길 기다린 후 그물의 끝부분을 들어올려 잡는 겁니다. 그물 길이만 100m 이상.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장장 100m가 넘는 그물이 총 4개, 투망도 4번이나 이어집니다. 그물이 엉키면 자칫 어장사고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 어둠 속에서 불빛을 비추는 부표를 보니 이제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한국말은 좀 서툴지만 뱃일을 시작한 지 벌써 수년째인 중국인 선원. 이렇게 밤낮을 바꿔 생활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이거 수배 이거. 아, 자는데요? 예. 몇 시간 동안 자요? 소이가 1시간, 2시간. 한두 시간밖에 못 자요? 예. 쪽잠은 뱃사람들의 숙명. 바다는 아무 때나 시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24시간 그는 부표처럼 배를 지켜야 합니다. 양망하기 딱 좋은 시간이 몇 시간 정도예요? 투망하고 나서? 한 시간 반에서 2시간. 아, 이게 투망하고 나서 너무 오래 놔둬도 안 좋은 건가요? 네. 이게 흐물흐물해져, 멸치가 다 부러지고. 종이 울리면 잠깐의 휴식도 사라집니다. 고기잡이는 바다보다 잠과의 싸움이죠. 투망 뒤에 양망. 그 둘은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되는 고된 작업. 거대한 그물을 끌어올리는 데는 양망기의 도움을 받는데요. 2시간 만에 그물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과연 저 안에 멸치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저 잘못 들어. 기다려왔던 은빛 멸치대가 처음으로 그 자태를 드러냅니다. 그런데도 배 안에 석연찮은 분위기가 감도는데요.
다 멸치인 거예요? 예. 아, 어느 정도나 올라온 거예요? 양이? 안 올라온 거예요. 이거 많이 안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돼. 예.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출항 5시간 만에 첫 양망. 그래서 기대가 컸었는데요. 사장님 버려 이거. 수확은커녕 오히려 일만 늘었습니다. 버리시는 거예요? 네, 거기 안 나와. 멸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 양도 없고 네. 멸치 상태가 안 좋아요. 짝꿍 돼가지고. 자세히 보니 새우와 꼴뚜기 새끼에 작은 게, 갈치치어 같은 게 뒤섞여 있는 모습. 이런 건 멸치의 상처도 많을 뿐더러 선별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3시간을 달려와 투망하고 2시간 기다려 건진 게 모두 허사가 된 겁니다. 기분 좀 안 좋으시겠어요? 굉장히 안 힘들죠. 그러나 시전 없는 뱃일이란 없는 법. 선원들은 다음 그물에 전부를 걸어보는데요. 이번엔 제대로 은빛 물개를 만나봤으면 좋겠군요. 바다 밑바닥에서 이제 막 건져 올린 그물. 손맛이 찌릿찌릿한 게 뭔가 차이는 느낌인데요. 우수수 한꺼번에 쏟아지는 멸치대.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납니다. 멸치는 많지만 불청객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가늠할 수 없는 게 바닷속의 상황. 그저 허탈하기만 한데요. 다음 그물을 위해서는 이 또한 여유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선원들의 꿈은 조기 만선. 그 꿈이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 같군요. 미끄러워진 바닥 청소만 늘었습니다. 안 잡히는 거 이렇게 안 잡힌 적이 없어요. 이건 안 잡힌 거예요. 이렇게만 아니 이틀 할 거를 3일, 4일 시간이 더 자꾸 딜레이 되니까 그게 문제. 기운 빠지는 게 그런데. 가장 기운이 빠지는 사람은 선장입니다. 야간 조업까지 하면서 저 고생을 시키는 게 자신의 탓만 같습니다. 배 안에서 모든 키를 쥐고 있는 선장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합니다. 실적이 다 그렇지. 짐 빼고 짐만 빠지고요. 선원들 힘들지. 가해가 선조 있지. 찬바람이 들기 시작할 즈음 찾아오는 서해의 보물. 작아서 더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지리멸치와의 숨바꼭질은 6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그물을 정비하는 선원들. 바다는 늘 이렇게 설렘과 실망이 뒤섞이는 곳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선장의 어깨가 무거운데요.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세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드넓은 바다. 그래서 더 두렵고 막막한 곳입니다. 새벽 1시. 어둠을 뚫고 쉬지 않고 나가지만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시시각각 길을 내고 길을 이끄는 것도 선장의 역할인데요. 지금 이 순간 의지할 것은 어군 탐지기 하나뿐. 연이은 실패의 고심이 더 깊어졌는데요.
하지만 보고 또 봐도 따뜻한 해류를 따라 올라오는 멸치대가 분명해 보입니다. 벌써 연거푸 실패했기 때문에 일을 더 서둘러야 하는 상황. 멸치대가 이동하기 전에 재빨리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제발 이번만은 하고 간절한 바람을 담아보는데요. 많이 잡힐 것 같아요. 많이 잡아야 빨리 들어가. 쉬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서둘렀던 탓일까요? 갑자기 거세진 조류에 배아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마치 흉기를 휘두르듯 선원들을 위협하는데요. 만선의 설렘과 사고의 위험이 언제나 공존하는 이곳. 그래도 멸치를 낚기 위한 그물만은 끝까지 지켜냅니다. 사실 쉼 없이 이어지는 새벽 조업은 두 발로 서 있는 것조차 버거운 일입니다. 수확이 없으니 몸이 두 배로 고단합니다. 멸치 들어올 때까지 2시간 기다렸다가 그때 양망. 지금 이제 졸음이 다 도망갔죠 이제. 이제 들어가서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오지. 이들이 기진맥진한 사이 아침은 눈부시게 찾아왔습니다. 종소리와 함께 이튿날 아침 첫 조업이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쳐놓은 그물을 걷어들일 시간인데요. 고기와 바닷물까지 가세하니 그물의 무게는 약 3톤. 기계도 버거울 정도입니다. 그물이 터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데요. 커다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그물. 선원들의 기대도 한껏 부풀어 오릅니다. 작지만 존재감 많은 확실한 멸치가 은빛을 수놓고 있습니다. 300상자? 밤보다는 좀 많이 네, 올라가네요. 지금 선장님이 위치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이거 많이 기는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상태가 좋은 거예요? 새우나 게나 다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멸치만 많이 들어있고. 흰색이 살짝 돌면서 투명한 게 영락없이 좋은 멸치입니다. (1박 2일) 만에 만난 반가운 가을 손님. 멸치라는 이름 속엔 그 습성이 담겨져 있는데요. 잡아올리면 바로 죽어버린다고 해서 멸할 멸자를 붙여 그 이름도 멸치가 된 겁니다. 집 삶기 위해서 안 삶으면 바로 멸치가 상하기 때문에 상하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무트로 옮기는 다른 생선과는 달리 멸치는 잡히는 즉시 배 안에서 손질이 시작되는데요. 이 플라스틱 상자에 퍼 담기를 수백 번. 땀 한 번 닦을 겨를이 없습니다. 멸치잡이에 나설 때는 이 상자로 3,000개 정도를 채워야 육지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짧게는 2박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도 바다에 머물러야 하는 양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피어오르는 배 안은 식당을 방불케 하는데요. 물에 삶아주는 건가요? 소금 지금 바닷물에다가 소금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 민물로 삶으면 다 부서져버려요. 소금을 푼 끓는 바닷물에 5분 내외로 삶으면 뽀얀 속살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즐겨 먹는 잔멸치가 됩니다. 이런 걸 지리멸치 또는 가늘다는 뜻의 새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가을과 함께 찾아왔다가
가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라지는 귀한 녀석입니다. 이번 그물도 그 무게가 상당해 보입니다. 빼곡한 멸치에 물이 안 보일 지경. 멸치 풍년입니다. 몇 통이나 올라왔어요? 900개. 900개 이상이요? 예. 많이 올라왔네요. 네, 이번에 많이 올라. 어제의 수고까지 바다는 아낌없이 내어주는데요. 손목에 힘이 다 빠져나가도록 작업을 해도 멸치는 좀처럼 줄어들 생각을 안 하는군요. 고기가 많이 잡힐수록 늘어나는 작업량. 생물인지라 신경 쓸 게 많습니다. 하루에 많이 하시는 거 얼마나 크세요? 1000개 이상? 이 멸치 상자 한 개의 무게는 대략 5kg. 굽혔다 폈다를 번갈아가며 나르는 일은 셀 수 없을 만큼 반복되는데요. 이제 겨우 조업 이틀째. 과연 이들은 3,000 상자 물량을 3일 안에 채울 수 있을까요? 망망대해를 향한 2박 3일간의 험난한 여정. 배 안엔 여기저기 짭조름한 냄새가 가득한데요. 이제 막 삶은 멸치 상자만 거의 1000상자에 달합니다. 넣어도 아직 갈 길이 먼 상황. 가장 작은 생선 멸치. 하지만 멸치를 잡으려면 제법 큰 배는 필수입니다. 멸치를 잡는 것은 기본. 삶고 한김시켜서 얼리는 것까지 모두 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뜨거운 걸 어느 정도 식혀야 되니까 김이 빠져나가고 나서 바로 냉동 보관을 해야 멸치가 안 상하니까. 작지만 손이 더 많이 가는 녀석. 갓 잡아 올린 멸치의 신선함은 무트로 가기 전까지 영하 30도의 냉동고가 지켜줍니다. 이제 다른 냉동 창고도 열어야 할 차례.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멸치의 수명은 대개 1년 반 정도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먹이 사슬의 제일 아래에 있을 멸치는 그 특별함 때문에 사랑받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죠. 제대로 된 밥 한 번 먹기까지 참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중국 요리예요? 네, 중국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요리 이름? 버과 거기란. 아, 그렇게 불러요? 이 배는 특이하게도 중국인 선원이 음식 담당인데요. 집 떠나면 먹기 어렵다는 채소 위주의 식단. 중화 요리답게 참 푸짐한데요. 중국 음식인데 네. 한국 맛에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어요. 잘해요. 최고. 이 배에서 일하는 선원 대부분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3명은 네. 중국 사람. 중국분, 두 분이, 중국, 베트남 이렇게 세 분 다 두 분 이렇게 계신 나는 거예요? 필리핀.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어디나 통하는 게 있는데요. 다들 누군가의 가족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가족은 서울에 있고 네. 저만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있는 줄 알아요. 가족들은요?
걱정할까봐 그러시는구나. 말 안 하셨구나 이렇게. 지금 말은 기관장으로 왔는데 똑같이 힘들어요. 어떤 이에게 바다는 또 다른 삶의 시작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잠시 머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날 오후 잔잔했던 바닷물이 변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고깃배와 날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강풍에 비까지 세차게 내려치지만 피할 곳은 없습니다.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게 있는데요. 바로 조업입니다. 빨리 결정요. 물 골라니까. 주변의 선장들과 무전을 주고받는 선장. 때때로 변하는 바다 상황을 살피는데요. 삼천 상자를 채워야 무트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조업 재개. 멈췄던 양만기가 힘차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조류가 급변할 때는 애써 잡은 물고기마저 그물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데요. 조업을 서두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속에 잠겨있던 그물이 무사히 올라왔습니다. 대형 그물은 크기가 무색할 정도로 훌쭉합니다. 혹시나 했던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왔는데요. 아무리 몸이 고돼도 펄떡이는 물고기를 볼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는 이들. 미동도 없는 멸치의 아쉬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일. 다음 그물의 희망을 걸어보는데요. 상황은 아쉽게만 흘러갑니다. 아, 화끈하게 버려 이거. 오늘 감사하고 있지. 아, 이게 뭐야 이게? 멸치가. 마음을 추스릴 새도 없이 다음 조업 준비로 분주한 배안. 서둘러 그물을 정비해야 이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폭 60m, 높이 45m, 길이는 무려 100m가 넘는 대형 그물만 4개. 한시도 쉬지 않는 그물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육지와는 달리 바다에서 보내는 시간은 늘 이렇게 숨이 가쁩니다. 물때가 맞을 때 한 번이라도 더 그물을 내려야 할 상황. (29톤급) 어선 위의 시간이 숨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사람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바다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제 오늘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요? 바람 불지 고기 한 접해서 이동 계속 이동하지 양망투망을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시작과 끝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곳. 그 사이 멸치잡이 어선에는 두 번째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이 어둠이 야행성인 멸치를 낚기에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드디어 양망. 그물은 한눈에 보기에도 제법 묵직해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펄떡이는 멸치대의 장관을 볼 수 있을까요? 토해내듯 쏟아지고 또 쏟아집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가을의 맛 세멸이 이제야 그 술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득그득한데요. 길이 3cm 미만의 작고 가느다란 볶음용 멸치. 세멸은 지금이 아니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온 가족의 영양 반찬. 멸치는 밥상의 주연 같은 조연이죠. 엄청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만큼 얼마나 올라온 거예요? 지금 400cm. 400개요? 아직 반도 채 담지 못한 상황. 금을 3개를 더 올려야 하니 이를 서둘러야 합니다. 연이어 쉴 새 없이 올라오는 다음 그물. 역시 팽팽한데요. 은빛 고깃대로 배 안은 차고 넘칠 지경. 이 정도면 목표한 3천 상자를 오늘 안에 채우도 남을 양입니다. 일은 산더미 같지만 그간의 피로와 갈증이 이제야 서서히 풀리는 기분. 그 힘든데 그 힘든 만큼 보람이 있으니까 기분 좋죠. 잡은 즉시 삶은 멸치는 그 뜨거움에 이렇게 몸이 다 휘어지는데요. 초가을까지는 이렇게 작은 지리 멸치가 잡히고 늦가을부터 국물을 낼 때 사용하는 큰 멸치, 대멸철이 된다는군요. 3일간의 인고, 그 끝에 만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다시 출발했던 비응항으로 돌아온 선박. 이곳에서도 일은 계속됩니다. 생물을 다루는 조업은 늘 시간을 다투는 일. 꽁꽁 얼린 멸치 상자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총 몇 상자 나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3천 상자. 3천 상자예요? 예. 이제 이 상자들은 어디로 보내지나요? 이제 멸치 공장으로 가공 공장. 가공 공장으로? 예. 꼬들꼬들 짭조름한 맛의 완성은 다음 공정에서 계속됩니다. 5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멸치 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멸치 중에 가장 고가를 자랑하는 세멸 작업으로 공장은 성수기를 맞는다는군요. 일하는 사람만 11명. 항구에서 갓 도착한 약 3천 상자의 멸치는 건조대로 직행합니다. 바빠서 바로 건조를 해야 신선도도 유지도 되고 늦어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멸치 저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죠. 떨어져요? 네. 애써 잡은 멸치를 지금에 와서 상하게 할 수는 없는 일. 멸치를 다 널고 보니 마치 눈밭에 온 것 같습니다. 적당한 온도에서 4시간 정도 천천히 수분을 날리면 건조 작업이 마무리되는데요. 건조된 멸치는 보다 섬세한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멸치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선별을 해줘야 됩니다. 이 이제 새우라든가 다른 어종들, 멸치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은 저 분리를 해야 멸치가 상품성이 좋게 해서 가격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멸치 가격을 좌우하는 선별 작업. 한 그물에서 나와서도 여기서 운명이 갈라집니다. 5단계로 미세하게 크기가 나눠지는데요. 돌아가는 기계에 맞춰 뭉쳐있는 멸치를 쉴 새 없이 떼어내는 건 사람의 목. 멸치 선별은 기계와 수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물질을 모두 제거한 멸치는 이제야 비로소 제품이 될 수 있는데요.
바다에서 건져 올린 3,000개의 멸치 상자는 이곳에서 1.5kg짜리 상자 1,600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느 때는 고생해서 갖고 오긴 했는데 물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소비자한테 중매인들한테 넘겼을 때 가격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격을 못 받게 되면 나름대로 또 속상하고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많은 양이 가격이 비싼 가격으로 나가면 아무래도 기분이 좋죠. 처음에는. 네. 손가락 한마디만한 멸치 하나하나에는 결코 작지 않은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